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그 유튜브 채널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방탄렌즈 지혜님 인터뷰, 이거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글쓰기를 시작하셔서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또 작가로 활동 중이신 분인데요. 오늘은 이분의 경험을 통해서 돈에 대한 생각, 또 나다움을 찾는 과정, 그리고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나 꿈,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서요. 우리 안의 가능성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정해진 길 말고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 용기, 거기에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방탄렌즈 지혜. 이 이름부터가 좀 의미심장하죠. 들어보니까 방탄은 그 외부의 어려움이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런 내면을 뜻자고요. 렌즈는 세상을 보는 나만의 관점,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는 시각, 이걸 의미한다고 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지혜가 된다는 거죠. 첫 전자책 제목에서 따오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하락장을 예상하면서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방탄 렌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단단한 렌즈. 오, 멋진데요? 근데 지혜님이 인터뷰에서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회가 돈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 다들 부자는 되고 싶어 하는데 막상 돈 이야기를 막 솔직하게 하는 건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전에 너무 절약만 강조했던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지혜님 개인 경험도 좀 인상 깊었어요. 엘리트셨던 아버지는 돈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걸 보면서 돈이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 금융교육은 더 강조하게 되셨다고. 그래서 부모가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단순히 뭐 어디에 돈 써라 이게 아니라 저축하는 법, 돈의 진짜 가치, 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거요. 예를 들면 뭐 집값이 얼마다, 차값이 얼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알려주거나 아이 수준에 맞춰서 우리 집 재정 상황이 어떻다, 심지어 빚이 있다면 그 개념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빚 이야기까지요? 지혜님 부닝도 어머님 빚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관념이 딱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워렌 버핏처럼 직접 물건 팔아보는 경험 같은 것도 좋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인격 교육, 사랑, 존중, 인내, 절제 이런 것과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강조하셨어요. 듣고 보니 돈을 대하는 태도 역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과 결국 연결되는 것 같네요. 이런 자기 이해의 핵심으로 지혜님이 말씀하시는 나다움, 이거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게 단순히 뭐 작가, 부모, 이런 역할이나 책 출간 같은 성취, 그 이상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나다움이라는 게 결국 내가 뭘 할 때 가장 나답고 가장 즐거운지 그걸 내 안의 목소리를 통해 아는 것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지혜님 같은 경우는 배우고 그걸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볼 때 제일 행복하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뭘 할 때 좋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라고. 이게 그 책 Being Myself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아,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럼 그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에서 스스로를 믿어주는 힘, 그러니까 자기 사랑, 이게 꼭 필요하겠네요. 남들이 뭐라든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분노나 시기심 같은 걸 에너지로 쓰기도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 수용, 이걸로 바뀌었다는 고백이 참 와닿았어요. 특히 큰 전환점을 겪으면서 그걸 더 느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통사고 경험인데요. 아, 교통사고요? 네, 차에 치여서 정말 공중으로 날아갈 정도의 큰 사고였고, 그 순간, 죽는구나 싶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순간에 아프다는 생각보다 아이들 등교시켜야 하는데, 스터디 모임 가야 하는데, 이런 책임감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와, 사고 순간의 고통보다 책임을 먼저요? 그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역할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지혜님이 말하는 역할 너머의 진짜 나와 좀 대비되는 모습 아닐까요?
아,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이죠. 사고 후에 나는 무조건 나아진다. 이런 강한 긍정의 마음으로 정말 빨리 회복하셨고, 인생을 2번 사는 기분이었다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남들이 기대하는 길, 사회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진짜 내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죠. 그렇게 찾은 자기 목소리가 향하는 꿈이 서점이라는 것도 참 흥미로워요. 그냥 책 파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성지순례처럼 찾아오는 그런 문화 살롱을 꿈꾸신다고요? 네, 맞아요. 책, 대화, 음악, 영화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요. 지적인 교류도 하고 또 깊은 인간적인 연결도 가능한 뭐랄까 아날로그 벙커 같은 곳. 독립서점이나 지역 창작자들 만나면서 영감을 얻으셨고 개인의 삶이나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역할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꿈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서 협력하면서 진짜 만들어가려는 계획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고 큰 꿈을 꾸는 것 자체의 가치를 아는 모습, 여기서 그 단단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보면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나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돈과 건강하게 관계 맺고 끊임없이 나다움을 찾아서 나를 사랑하는 그 여정. 그리고 실패는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꿈을 향해 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혜님의 성장을 처음에는 남편분이 반대하셨지만 결국에는 영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성장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관계와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어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피면서 또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